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언택트 리더십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주변에 언택트니 비대면이니 팬데믹이니 이런 말들이 이제 유행하게 됐을까요? 그건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그러면 모두가 지겨울 정도로 아주 신물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위험해졌죠. 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러면 조직 내 리더십에는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코로나 무섭죠. 언제부터 왔고 언제 이게 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안 만날 수도 없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회성 때문에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 정도입니다. 그 조직 내에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바로 재택근무입니다. 재택근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는 뭘까요? 차이가 있죠. 이래 원격 근무는 영어로 하면 리모트 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아마존 직원이 인도에 있는 직원, 콜센터 직원과 일을 한다. 원격을 한다. 그거는 원격 근무예요. 원래부터 업무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고 프로세스도 그렇게 되어 있고 평가 또한 그렇게 되어 있고 보상도 그 기준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불편할 게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재택근무라는 것은 영어가 work from home입니다. 멀쩡하게 옆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 집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집에 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는 집에서 일하고 누구는 사무실에 나오고 어떤 경우는 리더가 나오고 직원들이 집에 있고 또 그 반대인 경우도 있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에 없던 일들이죠. 일반 휴가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재택근무 상황이 초래됐다면 리더십도 달라져야 될까요? 달라져야죠. 그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말이죠. 이 재택근무가 되다 보니까 조직은 어떤 상황일까요? 조직은 손해만 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일단 비용 절감도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요. 출장 많이 안 가죠? 비용이 세이브 되는 거예요. 직원들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운영 관리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물론 손해보는 것도 있지만 말이죠. 별로 나쁘지 않아요. 또 하나는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일이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불편할 뿐이지 일이 안 되진 않고요. 오히려 재택근무라는 사람들이 일이 업무량이 더 많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이득은 뭐냐면 유능하지 않은 리더들이 곤란해졌어요. 옆에서 일할 때는 소통이 내 마음대로 그 시점과 내용을 정할 수가 있죠. 번복도 가능해요. 일로 와봐. 그거 아까 얘기한 거 잘못됐어. 가서 수정해. 이러면 됐죠. 관리도 할 수 있고 통제도 할 수 있어요. 그 리더로서 대접받을 수도 있죠. 근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이빨이 빠지듯이 누구는 옆에 있고 누구는 집에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가 실력이 없다든지 뭔가 통제권을 갖지 못한다든지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한 리더라면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뭐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난 직책 안 맡을래. 나 팀장 안 할래. 승진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왜? 일하기 힘들거든요. 잘 못하겠거든요. 불편하거든요.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직은요. 코로나가 완벽하게 통제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재택근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실시하면서 불편한 것보다 이득이 많다라는 판단이 있으면요 절대 포기하지 않죠. 조직은 조직에 돈이 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요. 돈 되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는 여러 형태로 또 변모할 수 있지만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 모두가 원하지 않던, 특히 리더들이 원치 않던 이 재택근무를 일상화하게 되고 일반화하게 되고 반복된다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까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바로 리더가 업무를 완벽하게 꿰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리더가 실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옆에 서서 일 시키기도 어렵지만 떨어져 있으면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소통의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리더가 시키는 대로만 할 확률이 있고요. 자기 것만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또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는다면은 리더만 골탕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내린 다음에 왜 그거 안 되겠어 다시 번복. 그러면 모두가 짜증나는 거죠.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균형적으로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할 수 없는 리더들은 리더를 포기하는 겁니다. 조직이 볼 때는 어때요? 잘 됐죠. 잘하는 리더, 그런 사람들만 승진시키고 그런 사람들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그냥 방관자로 남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는요, 리더들 대부분이 자기를 잘 알고 있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거와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 거와 분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평가하는 거, 그 평가를 피드백하는 거, 그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감으로 하는 일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언택트 리더십의 조건은 리더가 정확하게 자기 업무를 꿰고 균형 있게, 그 다음에 공정하게 업무를 배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